컴퍼니 대표 유창환입니다. 오늘은 정말 돈이 되는 지식사업센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랑 그 세마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같이 분양했던 이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시행사에서 잡고 있는 정말 로얄 호실 7개가 있는데 한번 유튜브를 찍어서 손님들께 소개를 해봐라, 이런 그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저 뭐 세마 쪽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를 한참 작업을 했었으니까 분석을 해봤는데 정말 국내에서 이렇게 돈이 될 만한 호실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일단은 돈이 되는 지식산업센터는 뭐냐? 공실이 없어야 되고, 당연한 얘기지만 임대료가 다른 데보다 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이,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곳을 돈이 되는 지식산업센터라고 그러죠. 크게 봐서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건물의 규모, 지식산업센터는 건물의 규모가 클수록 좋은 거고, 입지,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여기에 임차를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들이 수요가 있느냐, 그걸 또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교통, 지하철역이 가까운 데 있느냐, 그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를 충족하는 지식산업센터가 돈이 되는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죠. 하지만 그 건물 중에서는 세마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가 한 1000여 개의 호실이 있는데 그 중에 상위 1~2%의 호실만 잡을 수 있으면은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뭐 경기가 어렵고 뭐 IMF가 다시 오고 뭐 금리가 높아지고 한다고 그래서 1000여 개의 호실 중에 200~300개 여러분 임대 안 나가겠습니까? 이 좋은 세마역에서, 자,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뭐, 화면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연면적이 7만 평 가까이 돼요. 그리고 세마역에서 도보로 120m. 길 하나 건너면은 지하철역입니다. 초역세권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초역세권인 지식산업센터는 가산이든 성수든 어디든 가격대가 300%, 100% 이상 안 오른 데는 없어요. 지하철역이 가까울수록 공실은 적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경부 라인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손해는 안 보실 것입니다. 강남 서초부터 시작해서 판교, 분당, 밑으로 수원, 그 밑으로 이제는 뭐 동탄, 광교, 요 경부 라인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발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또 화면으로 보시면은 일단 수요를 안 볼 수는 없죠. 이 입지가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입지냐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1위 기업 삼성이 주변을 싸고 있어요. 수원과 동탄과 평택 고덕지역. 여기서 근무하시는 인원들만 해도 30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대비한 2차, 3차, 4차 협력사들. 또 오산 진이 바로 근처에 뭐가 있냐? LG 디지털 단지가 있죠. 국내 1, 2위 전자회사들이 이 세마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를 싸고 있고, 그거에 뭐 삼성과 LG를 빼더라도 뭐 주변 산업단지들이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점차 앞으로 기류는 지식산업센터로 혜택도 많고 하기 때문에 들어오게 돼 있죠. 더 이상 허가도 나지 않고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꺼리는 게 그거예요. 창고 공간이 있냐, 그리고 내가 물건을 하역할 수 있는 무거운 기계가 들어올 수 있는 저층이 있냐. 호실이 몇 개 안 되죠. 1, 2, 3층 해봤자 호실 몇 개 안 되는 거, 이거 가지고 굉장한 좀 경쟁률 치열하게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들어오는 건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7개 호실은 어디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죠. 1층입니다. 1층에 7개 호실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넘어가시죠. 보시면은 이 세마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는 지하 1층이 1층이에요. 실질적으로 단차가 있기 때문에 1층은 2층으로 넘어갑니다. 계단 타고 한 계단 올라가야 돼요. 이쪽 보시는 그 화면에 보시는 여기가 지하 1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하 1층 세마역까지 걸어서 한 140~150m면 내 사무실 문 열고 나와가지고 지하철역까지 140~150m면은 계단, 엘리베이터 상관없이 1층으로 통해갖고 광장만 건너면은 지하철역으로 연결이 되고, 문 열고 나오면은 모든 상가들, 음식점, 상가, 뭐 은행, 뭐 부동산, 법무사 사무실, 뭐 회계사 사무실이
바로 문 열고 나가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다고 보면, 자, 일단 도면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여기 베스트라고 써놓은 요 호실 7개입니다. 시행사에서 잡고 있던 호실이고, 풀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나가고 여러 뭐 분양하시는 분들이 고객분들한테 연락하면 시간 얼마 안 걸릴 거라고 봐요. 이게 나가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좀 확대한 걸 한번 볼까요? 요쪽에 뭐냐면은 발코니가 있죠. 발코니 문 열고 나가면 바로 뭐가 있냐? 중앙 정원이 있습니다. 발코니 문 열고 나가서 몇 걸음만 걸어가면은 바로 상가 지하철역이랑 연결이 되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인 1층입니다. 차 타고 그냥 들어오면 바로 내 사무실. 여기의 장점이 뭐냐면 무거운 기계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이, 직원들 접근성이 1층이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아파트의 경우랑 뭐 전망 보이고 뭐 그거랑은 여러분들 달리 봐야 돼요. 첫 번째, 임차인들, 공장 하시는 분들, 사무실 하시는 분들 찾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이게 우선적으로 나갑니다. 당연히 임대는 저층부터 나가게 돼 있어요. 제조시설. 비싸더라도 저층으로 갑니다. 무거운 기계 들어 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3, 4, 5, 6층의 장점도 있겠지만 1층의 장점 못 들어가죠. 자, 이런 장점만 있냐? 또 단점이 있죠. 이 호실에 보면은 평형주차로 하게 돼 있어요. 평형주차. 그 다음에 굉장히 뭐 상가들, 창고들 혼재돼 있기 때문에 소음에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공장 하실 분들은 어차피 자기네 공장에서 소음이 나기 때문에 소음에는 굉장히 좀 민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주하는 시설이 아니에요. 여기는 일해서 돈을 버는, 기계가 들어오고 뭐 조립시설이 들어오는 공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층은 굉장히 좀 선호를 하죠. 자, 평형 주차를 하게 돼 있는데 요 바로 옆에 조업 공간이라고 써진 여기가 40피트 컨테이너가 들어와서 물건을 하역하는 곳입니다. 그 건너편에 뭐가 있냐? 여러분들 가장 필요한 직산센터를 들어오길 꺼려 하시는, 일반 산업단지 공장도 꺼려 하시는 창고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기 창고와 내 사무실의 공간은 불과 15m, 20m면은 창고에서 물건을 하역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물류창고, 그 다음에 뭐 수출하시는 분들, 물류하시는 분들은 40피트 컨테이너, 20피트 컨테이너가 들어와서 조업할 수 있는 데가 바로 4, 5m 공간에 붙어 있고, 단점이란 평형 주차지만 이 도로폭이 7.5m예요. 40피트 컨테이너가 들어오기 때문에 1층의 도로폭은 7.5m가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하역할 수 있는 물건과 차를, 문과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2.3m예요. 10m가 넘죠? 그럼 평형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3m가 넘겠죠. 나중 가면 여기 평형 주차하는 차들 없어요. 다 후방 주차나 전면 주차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유주기 때문에 평형 주차하는 곳에 후방 주차 있다고 뭐라고 내 호실 앞에다가 내가 주차하는데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다른 차들 운행하는데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도로 공간이 14에서 15m 가량 나와요. 절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주차 공간 모자란 곳들 다 어떻게 됩니까? 2중 주차, 3중 주차에도 불만 갖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형 주차할 공간이면 내 호실 앞에 2대에서 3대를 후방 주차든 전면 주차든 될 수 있고, 물건 내리기 하역하기 좋고, 다시 한번 말씀, 여기 1층의 제조형입니다. 자, 그럼 용도를 한번 보자고요. 한번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 이 뭐 드라이브인 복층 시설을 할 수 있고 층고 6m 높은 저층을 골라라 늘상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회배당 1.2톤을 견디게 하중 설계가 됐고, 최대 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3m입니다. 드라이브인 도로폭이 최대 7.5m. 실당 문이 2개씩 나갑니다. 보통은 1개인데 이 현대 프리미엄 캠퍼스는 2군데씩 나고, 여기 발코니 서비스 문이라고 제가 써놓은 곳을 보면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정원입니다. 몇백 평이 넘는 정원이 내 눈앞에 있고, 문 열고 나가서 바로 나가면 식당까지 가는데 15m 걸어가면 커피숍부터 무슨 뭐 프랜차이즈점들, 여기 규모가 7만 평이기 때문에 각종 좋은 건 다 들어오겠죠. 접근성이 이렇게 뛰어나면서 차 하역하기도 편한 1층의 호실이 가격이 위에 층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같은 임대료를 줘도 임차가 빨리 나간다는 얘기죠. 나중에 여기가 임차가 나와서 임대료도 다른 곳보다 층수가 낮기 때문에 돈 더 받고 하면 시세 차익도 물론 거둘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단, 지금 여러분들 투자에 꺼려 하시는 금리,
금리를 봤을 때 여러분들 3년 후에요 이거. 내가 저번에도 금리 인상 시기에 투자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드렸지만 3년 후입니다. 내년까지는 금리가 피크를 제가 예상하기에 3.5%, 4%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6에서 7%의 금리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럼 수익률이 안 나오죠. 하지만 후년, 3년 후 이게 완공될 시기에는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금리가 또 다운되겠죠. 안정적으로 3년 후에는 무조건 금리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계속 올라가는 금리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투자에 적정한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계약금 10%의 중도금 무이자 대출에 분양금액의 최대 80%.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인건비, 자재비, 땅값, 금리 모든 게 오르기 때문에 이 평당 1200이라는 가격은 주변에 지금 동탄에 분양하는 거, 이 300-400m 뒤쪽에 분양하는 것들, 평택에 분양하는 것들, 오산에 분양하는 것들 가격대를 보면은 지금 이 1200만 원대가 절대 비싸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시장 조사를 쭉 한번 해보세요. 주변에 내년에 지금 분양하는 것들이 얼마인지. 현대건설이랑 프리미어를 가지고 연면적 전국 베스트 5 안에 드는 연면적을 가지고 지하철역에서 100m 거리에 1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양가 평당 1200이면은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3년 뒤에 옆에 분양하는 것들이 1500, 1800씩 하면은 이럴 땅도 없지만 이 지하철역 가까운 시세 차익은 당연히 생기리라 보는 거고요. 3년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10년을 보고 투자를 하세요. 1층 7개 오실. 이거 정말 로얄 오실입니다, 여러분. 전화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분양사원이랑 Y컴퍼니랑 뭐가 다르냐? 저희는 전매. 저희가 뭐 평택이든 오산이든 세마든 부동산 연합회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임대, 전매, 매매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해드리니까 저희랑 지속적으로 연락하시면서 이걸 전매를 할 시기인지 매매를 할 시기인지 임대를 놔야 되는 건지. 근데 저는 이거 10년 보고 임대 놓으시라고 두 바퀴 5년 계약이니까 한번 계약하면 두 바퀴는 돌리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10년 후에 이 1층 세마역 100m에 있는 1층의 가치는 발코니 문 열고 나가면 중앙정원이에요. 140m 걸어가면 지하철역입니다. 수원역까지 세정거장이고 가산 디지털단지까지 14정거장입니다. 그리고 평택 고덕까지 7정거장이에요. 이런 위치에 있는 세마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1층에 마지막 남은 로얄 오실 7개 오실 선점하시면은 차후 여러분들 임대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걸 샀을 때 내가 내 자식한테 물려줘도 임대로 내 자식이 받아서 가져갈 수 있고 장기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입지 좋은 곳, 규모 큰 곳에 10년, 15년, 20년 투자하실 분들 단기로 물론 5년 보고 매매해서 시대 차익을 챙기겠다 해도 나쁘지 않지만 그런 분들은 나중에 10년은 또 후회하세요. 아, 내가 그걸 왜 팔았을까? 자손 대대 물려가서 임대를 받고 시대 차익도 노릴 수 있는 새마을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1층 7개 오실 놓치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위 번호로 연락 주셔서 Y컴퍼니 전문 상담사들과 한번 상담해 보세요. 7개밖에 안 되는 호실 금방 나갑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